안녕하십니까. 박철호 메밀TV 박철호입니다. 오늘 129번째 영상에서는 메밀과학에서 쓴메밀, 즉 타트랩 메밀의 단백질이 이상 지질 혈증을 예방한다는 연구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쓴메밀, 즉 타트랩 메밀의 이상 지질 혈증 예방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중국 상해 낙농생명공학연구소의 샤오리 초 연구원의 연구원들이 공동으로 연구를 해서 2018년 국제학술지인 푸드 앤 케미칼 톡시콜로지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쓴메밀 단백질의 이상 지질 혈증 예방 효과를 위한 쥐실험에서 사료는 모두 3가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살조된 수컷쥐를 사용을 해서 6주 동안 서로 다른 사료를 급여했는데요. 3가지 사료 모두 단백질 함량은 20%였습니다. 첫 번째 무처리의 경우는 정상 사료 섭취의 경우인데요. 카제인 21%, 탄수화물 68%, 지방 11%, 옥수수기름 5%, 알파 옥수수 전분 44% 외에 다른 성분들은 표와 같습니다. 두 번째 카제인 섭취군은 카제인과 함께 고지방을 섭취한 사료가 되겠습니다. 탄수화물 53%, 지방 27%, 옥수수기름 12%, 알파 옥수수 전분 34.5%, 나머지 성분들은 무처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세 번째는 BWP, 즉 버크위 프로테인, 메밀 단백질 섭취한 경우인데요. 타트랩 메밀 23.5%, 그리고 지방 27.3%, 탄수화물 53%, 옥수수기름 12%, 알파 옥수수 전분 34%, 그리고 나머지 성분은 앞에 두 사료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먼저 사료 종류별 체중, 혈청 지질, 간 지수에 대한 영향을 보면 체중은 사료 종류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22, 23, 22 이런 수준이었고요. 혈청 콜레스테롤은 카제인 고지방 섭취군이 리터당 4.4mm몰로 가장 높았고 쓴메밀 섭취군이 리터당 3.63mm몰로 가장 낮았습니다. 무처리는 그 중간 정도인 3.72mm몰이었습니다. 중성지방은 쓴메밀 섭취군이 0.82mm몰로 가장 낮은 반면 고지방 섭취군이 1.71로 가장 높았습니다.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즉 LDL도 같은 경향으로서 고지방 섭취군이 리터당 2.48mm몰로 가장 높았고 쓴메밀 섭취군은 무처리와 비슷한 리터당 1.31mm몰이었습니다. AI 즉 죽상판 경화증 지수는 카제인 고지방 섭취군이 1.43으로 가장 높았고 쓴메밀 섭취군은 0.70, 무처리는 0.54 순이었습니다. 간 지수도 같은 순서로 고지방 섭취군이 5.9로 가장 높았고 쓴메밀 섭취군이 5.5, 3.5%였습니다. 간 지수도 같은 순서로 고지방 섭취군이 5.9%, 쓴메밀 섭취군이 5.5%, 무처리가 3.5%였습니다. 복부지방은 쓴메밀 섭취군이 1.2%로 가장 낮았고 고지방 섭취군이 1.88%로 가장 높았고 무처리는 그 중간인 1.63%였습니다. 쓴메밀 단백질과 지방의 소화력, 담즙산, 중성스테롤, 그리고 단쇄 지방산 함량을 본 것입니다.
단백질과 지방의 소화량은 순메밀 섭취군이 각각 84%와 91%로 무처리와 카제인 고지방 섭취군에 비해서 가장 낮았습니다. 총 담즙산 함량은 순메밀 섭취군이 리터당 82.4 마이크로몰로 가장 높았고 무처리 37.5, 카제인 고지방 섭취군 62.6이었습니다. 중성 스테롤은 순메밀 섭취군이 g당 50mg으로 가장 높았고 카제인 고지방 섭취군이 g당 33.4mg이었습니다. 쇼체인, 즉 단쇄 지방산 세 가지 종류 모두 순메밀 섭취군이 가장 높았습니다. 카제인 고지방 섭취군에 비해서 초산은 2배 정도, 프로피오닌산은 1.5배 정도, 부틸린산은 2배 정도 순메밀 섭취군이 더 높았습니다. 사료 종류별 소화관 내 미생물의 변화는 대장균과 박테리아와 같은 유해균은 고지방 섭취군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비피도박테리아, 즉 비피도스균과 락토바실루스 젖산균, 엔터코커스 장기균, 클로스트리디움 이와 같은 장내 미생물은 순메밀 섭취군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순메밀 단백질은 소화관 미생물의 고지방 섭취에 의한 질환을 경감하고 지질대사 장애를 완화하며 항염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료 종류별 사이토카인 생성량입니다. 카제인 고지방 섭취군 HFD 이 경우에 LPS, TNF-알파, IL-6 등 사이토카인 생성이 가장 활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LPS는 124%, TNF-알파는 112%, IL-6는 407%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지방을 섭취하지 않은 무처리에서 사이토카인 생성이 가장 낮았습니다. 순메밀 섭취군에서는 사이토카인 생성량이 중간 정도인데요. 이것은 고지방을 섭취하더라도 순메밀을 같이 먹으면 사이토카인 생성이 억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순메밀 단백질은 고지방을 섭취한 지혈청에서 사이토카인 증가를 유의하게 억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면역물질인 이 사이토카인의 과다 분비는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억제되는 것이 유리합니다. 메밀식문화에서는 제라진 제주 메밀 음식 네 번째 시간으로 지금도 많이 먹고 있는 제주 메밀 음식 제2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